이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자고 하는 이런 폐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또 소위 또 이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확대해서 말을 하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갔을 때는 이 1,500만 이 태극기 세력이 아닌 이 1,500만 명만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저 종북 좌파와 싸워야 된다는, 그러면은 이미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뭐 대선, 국회의원 총선, 지방선거, 6월 13일 그 지방선거 전멸했잖아요. 지금 현재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태극기 세력을 제외시킨 이 일반 보수 우파 1,500만 명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봅니까? 통합 외치잖아요. 지금 보수 우파 대통합. 통합 외치면은 이 일반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1,500만 명은 이래든 저래든 저거 밥그릇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뭉치게 돼 있습니다. 이 1,500만 명은 뭉치지 말아 해도 이 밥버러지들은 소위 그냥 뭉쳐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불법적인 탄핵, 이 부분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태극기 세력 300만 명은 300만 명 중 거의 90%는 이건 확실합니다. 당신들이 외치는 그 통합 거기에 아예 동의 안 한다는 사실. 동의 안 한다는 사실. 그러면은 뭐 태극기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또 정권 내주자 말이냐. 예? 정권 되찾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하면 안 되느냐. 개뿔. 지금 그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구하자고 대통합 외치는 것 같습니까? 그 밥버러지 새끼들이. 예? 그 밥버러지 작자들이. 지 밥그릇이 이제 필요가 해가지고 살금살금 이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정권 되찾는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제 결론을 살짝 내려줄게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이 잘못된 불법적인 탄핵, 이 거짓 탄핵의 이 진실을 우리가 밝히자 하면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완전 거짓 가짜 언론들의 선동된 그런 날조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카메라식의 불법적인 탄핵,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가야지 이 태극기 세력 300만 명의 그 표를 갖다가 통합에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그쪽으로 흡수를 하고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거 아니면은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이 태극기 세력들은 절대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가자,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가자, 두 개 다 어떤 쪽으로 가더라도 밥버러지 보수 1,500만 명은 우파 쪽 대선 주자라든지 뭐 총선 그 국회의원 우파 쪽 인사를 표를 찍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 밥버러지들은 1,500만 명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같이 함께 가자, 박근혜 대통령과. 그렇게 그냥 기치 내걸면은 밥버러지 보수들은 그냥 함께 가기 돼 있습니다. 예, 함께 가기 돼 있어요. 거기에 태극기 세력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가는 걸 원하니까.
거기에 이제 또 동조를 할 것이고, 뭐 자동으로 그냥 1800만 명 되는 것입니다. 그 복잡한 거 없어요. 복잡한 거. 이 1500만 명의 밥버러지 국민은 그냥 통합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누구 하나 이 보수 우파 이런 뭐 주자 이렇게 나오면은 그쪽으로 다 그냥 자동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냐? 지 밥그릇 다 날아가니까 지방선거에서 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계속 반복된 말이지만은 이 태극기 세력이라는 거. 예, 태극기 세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 잘못된 불법적인 탄핵을 우리가 이 밝히자, 기치를 내걸고 보수 대통합 그거는 이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기치를 내걸면서 대통합을 외치면은 이 태극기 세력 300만 명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같이 함께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뭐 밥버러지 국민 1,500만 명이야 뭐 이러든 저러든 그냥 지 밥그릇 때문에 그냥 어떠한 행태로 하든 어떤 그 이 기치를 내걸든 자동으로 그냥 오게 돼 있다는 거. 1,500만 명은. 항상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정치공학으로는 이 탄핵 정국을 풀어갈 수 없다는 걸 항상 상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탄핵 앞잡이, 이 배신자 그 62명, 이 300만 명이, 이 62명 배신자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은 그게 이 전체적인 이 1,800만에서 2,000만의 이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분열자가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계속 선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 탄핵 배신 역적 이 62명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300만 명의 이 태극기 세력의 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이분들 또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은 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이 태극기 세력의 이 민심을 관찰을 하세요. 예? 맨날 방에 방구석에 들어박혀 가지고 뉴스만 보면서 감 나와라 판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들 마시고 이렇게 태극기 세력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 태극기 세력의 이 민심을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논리도 펼칩니다. 그 태극기 세력이 자한당 들어가서 배신자 몰아내자. 뭐 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건 뭐 좋습니다. 예. 좋은데, 그것 또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 결과론적으로는. 그자들 몰아낸다고 몰아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배신자들이 뭐, 태극기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너 나가라, 뭐, 몰아내자 한다고 그 인간들이 나갈 인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아마 그 다음 수순은, 아마 몰아내는데 실패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클 것이고, 그러면 아마 이 소위 또 이런 우리 강성 우파 이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이제 이 정치 인사들 여러 명이 아마 이 자한당을 버리고 나오는 그런 이제 이 수순이 아마 전개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냥 만약입니다. 만약에 태극기 세력이 뭐 일부 다 300만 명이 들어가질 수는 없죠.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무슨 이 좀비도 아니고 뭐 로봇 기계도 아니고 뭐 어디로 가자 저리 가자 그런 이 명령 내린다고 이게 뭐 로봇처럼 이렇게 착착착 움직이지는 그런 이 원리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세세한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 그 태극기 이 세력 일부가 이 자한당에 들어가 가지고 배신자를 몰아내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방안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또 이 세력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도 뭐 좋습니다. 좋은데 방금 이 이야기 결론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뭐 성공할 수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성공 가능성은 이 배신자들을 몰아내는 그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데 이렇게 무게감이 실린다 봐야 되겠죠. 다시 또 반복된 말이지만은 그러면은 이 실패를 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상을. 아까 얘기했듯이 소위 친박 이런 여러 가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잘못된 불법적인 탄핵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기치를 내거는 그런 이 자한당 내의 국회의원들 아마 이 배신자들을 몰아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총선은 코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 자한당을 어쩔 수 없이 버리고 아마 나와서 여러 가지 아마 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또 새로 당을 갖다가 만든다는 그게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얼마나 많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그런 이 정치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가지고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한인화에 따라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중에서 일부 소수 10명 이하의 이 국회의원이 나오진다면은 새로 당 만든다는 거는 또 좀 힘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대안이 또 대한애국당이 될 수도 있고 대한애국당이 또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또 대한애국당 같은 데 경우에는 또 그런 현상이 왔을 때 흡수를 하려면은 지금과 같이 그런 이 정당 운영 행태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얼마 전에 이 대한애국당에서는 박태우 사무총장이 아마 박태우 사무총장이 새로 아마 취임을 해가지고 이 유튜브 기자회견에서 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새로운 이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걸 또 조직화를 시켜서 진지를 구축하겠다.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실제 이야기대로 모멘텀대로 정말 그게 완성이 되고 잘 되어져 나간다면은 여러 지금 현재 이 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고 어쨌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태로 지금 현재 흘러가는 이 보수 대통합의 이 기치를 내걸고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정국, 박정희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탄핵 찬성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반성의 의미로 집회 참석을 한 번이라도 해야지요. 민심 속에 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 투쟁을 하고 있는 이 민심 속에 들어와서 그걸 봐야 됩니다. 맨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는 이 민심을 모릅니다. 민심을.
이종필님께서 탄핵 무효는 헌법 제84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럼 뭐 잠시 제가 그냥 그걸 이야기를 다시 뭐 한번 해줄까요? 이종필님께서 탄핵 무효는 헌법 제84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160명 가까이 접속을 해가 있는데, 수십만 페이지의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거짓 탄핵의, 이 진실, 방대한 내용을 한 2분 정도, 그 많은 방대한 양을 2분 정도 완전 초 압축을 한 이 멘트를 잠시 제가 2분간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은 이제 이해를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멘트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예.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 저는 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 박근혜를 탄핵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바로 탄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탄핵의 진실을 제가 이 수십만 이 분량의 이 페이지의 이 양을 2분간 압축해서 지금부터 딱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가을까지 2017년 11월 초순까지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4번 100번에 가까운 재판을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장과 검찰 앞에서 직접 그 수많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안 받은 것 아닙니다. 1심 확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훨씬 전에 그 검찰 특검 놈들이 이야기한 그 흘러 넘친다는 증거, 김세윤 1심 판사 재판장 탁자 앞에 단 하나의 증거도 올려놓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1심 김세윤 판사는 24년이라는 판결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2심은 25년 또 확정 판결에 추징금 제로 벌금 200억, 추징금 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한 푼도 먹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재판을 안 받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1심 확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분명히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떠한 죄에 대한 증거도 없이 24년 1심 확정 판결을 받은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당시 바로 이제 더 이상 이 재판은 의미가 없다. 모든 그 재판은 이 사법부에 그냥 맡기겠다. 그러면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바로 이 서울 서청대 구치소에서 지금까지 홀로 이렇게 투쟁을 하고 계시다는 거,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는 그 행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 보면은 행사상의 죄도 단 하나도 지은 거 없고 헌법 제84조를 위반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이 지금 현재 헌법 제84조를 갖다가 위반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확정적인 거는 이번 3차 평양회담 쇼에서 펼친 바로 이 김정은과의 이 어처구니 없는 서해 바다 NLL 협정,
85km나 남하를 하게끔 한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유사시에 그것은 바로 수도 서울이 저 북한 괴뢰 집단한테 한 방에 함락돼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협정을 맺고 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누구 마음대로 일개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지 마음대로 자국의 영토를 갖다가 적국한테 내어준다는 게 말이 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헌법 제84조 외환죄 속에 속하는 여적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탄핵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현재 이 태극기 세력들은 아스팔트 광장에서 또한 매주 토요일 날 외치고 있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잘못된 불법적인 탄핵을 바로 잡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산 석탄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또 더 추가로 반입된 게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정조사 해가지고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이 묵인한 사실이 만약에 드러난다면은 이것 또한 적국 북한을 이롭게 한 죄, 이 외환죄에 속합니다. 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것도 있고 등등 그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거기에 플러스 이 경제는 완전히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그 소득 주도 성장,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걸 사용한 나라는 거의 없고, 사용했더라도 다 실패를 한 그 실패한 정책을 갖다가 하는 바람에 자영업자가 완전히 몰락해 버리고, 이 중소기업, 대기업 성장판 완전 닫혀버리고, 완전 영세 이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들은 거의 아사 직전 상태에 와가 있는 거.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현재 북한 저 김정은이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고, 분명히 김정은이가 3차 평양회담에서 티타임 때 우리 정치 인사들한테 김정은이가 한 말, 반드시 북한을 사회주의 북이 영아래의 그것을 성공시키겠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로의 북이 영아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한 이 김정은, 그 작자를 저렇게 지금 못 도와줘서 한장을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그냥 놔두가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냥 뭐 컨디션이 조금 좋아서 그냥 그 방송을 조금 길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분이 헌법 제84조를 이렇게 위배되는 거에 대한 또 등등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 이 탄핵 앞잡이 김무성이, 유승민이, 뭐 이런 김성태, 건성동이, 뭐 그리고 거기에 참 이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뭐 반달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이 탄핵 앞잡이 옆에 붙어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한교안 이 총리를 뭐 대망론 운운하고 있는데 내세워가지고,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좌파 정권한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대통합이 상당히 힘듭니다. 예.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그 태극기 세력 300만 명한테 석고대죄하고 그들의 그 결단을 따라야지, 이분들을 갖다가 제외하고 그분들 마음을 달래주지 않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 탄핵 무효, 이 탄핵이 잘못됐다,
그거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접근을 해야지. 예. 건국 역사상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보수 우파 정당이 그렇게 폭망한 경우는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폭망한 경우는. 지방선거 여러분들은 뭐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참패했다는 거. 예? 잊었습니까? 그 왜 그런 참패가 있었습니까? 보수 우파 정당에서 건국 역사상 70년 이래 그 6.13 선거처럼 그렇게 참패한 적이 있습니까? 예? 5월 9일 대선은 또 어땠습니까? 지금 앞으로 다가올 17, 8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그 국회의원 선거, 그것 또한 몇 달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처럼 참패하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치 인사들은 그걸 잃고 있기 때문에 똥줄이 타서 지금 현재 대통합론 움직이고 지금 난리 브루스를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국민들,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1,500만 명의 국민들, 보수 우파 국민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배가 아직도 부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인 이 정치인들이 탄핵 배신 역적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인들이 자한당 내 정치인들이 이 아스팔트로 나와가지고 그 태극기 세력을 위로하고 달래주면서 이거는 탄핵 무효다 분명히 인정하면서 보수 대통합의 기치를 내걸면은 자연적으로 어렵지 않게 그 2천만 가까운 그 대통합이 국민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답답한 거는 지금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 플러스 하면은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1,500만 명의 일반 보수 우파 국민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답답한 거 아닙니까? 우리 태극기 세력 300만 명은 답답한 거 없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 이 밥그릇 생기는 일인데 그 대통합이 되면은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들 당신들 그 밥그릇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걸 지지를 하는 태극기 한번 들지 않은 일반 국민들 당신들 그 덕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 당신들 밥그릇 생기는 거에 왜 우리 태극기 세력 관련 태극기 세력한테 와가 도와달라 하는데 자기 집에 논밭 매는 거 그거 도와달라고 옆집에 가가지고 왜 안 도와주냐고 쌩 떼자고 부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예? 왜 도와줘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유를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도와달라 하는데. 예? 당신들 발그릇 그거 생기는 거기에 태극기 세력 발그릇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 보수 대통합 이루어가지고 정권 잡아오고 등등 한다 해도 태극기 세력한테 밥그릇 생기는 거 아니고 밥버릇이 정치인들 밥버릇이 국민들 당신들한테 밥그릇 생기는데 왜 우리 보고 와가지고 통합을 하나 안 하고 오로지 우리는 이 잘못된 불법적인 탄핵 법치가 무너진 이 나라 헌법이 유린된 이 나라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당신들이 이기려면은 좌파 정권한테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옵니까?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이거?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건 알아서 당신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에 관심도 없어요. 공산화가 되든지 사회주의가 되든지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결과가 도출이 돼가지고 1, 2년 뒤에 되든지
그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300만 태극기 세력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00만 이 태극기 세력이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안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뭐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 당신들이 그 머리 좋잖아요. 예? 그렇게 좋은 학교에 명문대 나온 그 석학 박사들, 그 수만 명이 이 모여 있는, 아니 그거 이 답도 못 찾아냅니까? 예? 당신들이 1년 동안 2년 동안 아무리 지금 보수 대우 통합에 그 이 기치를 내걸고 방법론을 한번 만들어내 보는 그거, 방금 내가 이야기한 그 마무리 그거 방법론 멘트 한 5분간 그거 도달 못한다는 사실. 왜냐? 당신들은 기존에 탄핵 이전에 기존에 그 이 정치공학 그걸 자꾸 집으려 가지고 그냥 뭐 비상대책위원장 내세우고 옛날에 과거에 뭐 당이 위기가 오면은 항상 하는 거, 좌파 정당이든 우파 정당이든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 꾸려가지고 당 쇄신한다고, 당 이름 바꾸고 뭐 등등등 한다고 그게 다시 결집이 되고 된다는 거는 그거는 탄핵 이전에 가능했던 거고 탄핵 이후에는 그게 안 된다는 사실. 에? 당신들도 이 탄핵 정국은 태어나서 처음 겪잖아. 그러니까 초짜밖에 안 된다고. 초짜밖에 안 되는 것들이 뭐 안다고 통합한다고 지랄 연병들을 들고 있습니까? 에? 당신들은 우리 아스팔트 이 투쟁가의 발바닥도 못 따라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여기 나와서 투쟁해봤어? 에? 투쟁을 해보고 그 방법론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나오게 돼 있다고. 자, 이것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극전사TV 전용호였습니다. 충성.